미국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논쟁이 한창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심각한데도 텍사스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며 일선 학교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단시켰기 때문인데요. 학부모와 전문가 등 시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안미향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하루 신규 확진이 10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신규 감염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다시 얻게 된 미국.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률 60%를 넘기면서 일상 회복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델타 변이가 주류로 떠오르고 돌파 감염도 잇따르면서 오리건주 등 상당수 지역은 방역 조치 재개에 나섰습니다. It's clear the current situation requires immediate action to stop the Delta variant from spreading further. Masks will be required in all indoor public settings, effective this Friday, August 13th. 하지만 텍사스주에선 때 아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한다며 마스크 의무화를 없애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달라스와 베어 카운티는 자체 마스크 의무화를 허락해달라며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유효하다며 손을 들어준 상황.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에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That you're around indoors, for example, has been vaccinated or not, and so that's going to be a problem. And I think in Texas that the governor has said you can't discriminate against people. You can't ask them whether they've been vaccinated or whatever. There's a lot of politics to that as well. 특히 이번 조치에 최근 개학한 일선 학교에선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부마다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자체 규정을 만들 수는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문제라는 겁니다. 교육 전문가들과 학부모 등 대다수 시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개학 전의 생활 반경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과 지내게 되는데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돌고 있어서 Young children are not able to get the vaccine yet, and I think we as adults need to think about their safety and ensure that we're keeping them safe in school. And so I think that everybody should wear masks at school. 이런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가 연방정부에 연구차 트레일러 5대를 요청하고 어린이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YTN월드 안미양입니다. 태국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도 방콕에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한창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총리 사퇴를 요구하며 대로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의 물대포 차량이 등장하자 현장은 한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중국산 백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태국에선 백신 정책과 경제난 등 코로나 부실 대응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การจัดการเนี่ยครับคือไม่ได้ประสิทธิภาพด้วยตรงที่ว่านำวัคซีนที่ไม่ได้ประสิทธิภาพแล้วก็มีราคาสูงนะครับเข้ามาปัญหาใหญ่ๆก็คือการจัดการให้วัคซีนกับประชาชนที่มันเป็นอิชชูอยู่ตอนนี้รัฐบาลควรจะรู้ตัวได้แล้วว่า7ปีที่บริหารประเทศมามันล้มเหลวยังไงอย่าทู่ซี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은 태국은 코로나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야간 통행 금지나 지역 간 이동 금지 등 강력한 봉쇄 조치가 시행됐지만 확진자 수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율도 8% 남짓으로 저조한 데다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효능 없는 백신을 들여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수급에 애쓰고 있지만 접종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한인 단체 주도로 태국 내 한인 동포들은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인단체와 한인회가 현지 보건당국과 협의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지난달 말부터 방콕 시내 병원에서 한인 1000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중요한 상태라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대기자들이 지금 많으셔서 앞으로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 대기를 하고 최대한 많이 맞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태국 전역에서 한인 동포들이 봉쇄령을 뚫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모여서 여기 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버스, 비행기, 기차 모든 교통수단이 끊겨서 저희가 봉고차를 렌트해서 검문소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가 여기 와서 백신을 무사히들 다 맞고 돌아가서 그냥 내 집으로 굉장히 기쁠 따름입니다. 태국 정부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한테 그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었거든요. 근데 시노백이라 저는 좀 안 했어요. 갔다가 백신을 맞고 올 건데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백신 사정이 뭐 여의치 않다고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갈 엄두가 안 났죠. 백신 수급 난항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 속에 태국의 다음 달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4만 명을 넘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월 한창입니다. 델타 변이의 지역 감염 확산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캄보디아에선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중국산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등으로 교차 접종을 허용해 예방률을 끌어올리고 확산세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손원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태국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델타 변이가 발견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비상이 걸린 캄보디아. 당국은 태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통행 금지령을 통해 이동 제한을 하는 등 고강도 봉쇄를 강행했습니다. 계속된 방역 조치로 최근 신규 확진자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수도 프놈펜 등 도심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인되면서 확산 위험성은 더 커졌습니다. And it spread to the province around Thailand border, and now it's also spread to the city. One person can infected to average about 2 to 3 people, but Delta variant infected 8 to 9 people. So 델타 변이로 의료 시스템의 빨간불이 켜지자 동포 사회에서는 산소통까지 확보하며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돌아가신 한인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참 많이 아쉬웠고요. 산소 공급이라든지 늦어가지고 제때 공급이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캄보디아는 변이 확산과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3차 접종인 부스트샷에 들어갔습니다. 코백스를 통해 존슨 앤드 존슨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보한 당국은 방역 일선 종사자에게 3차 우선 접종을 시작하고 델타 변이가 심한 지역 주민들로 접종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노팜과 시노백 등 중국산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3차 접종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완료자는 시노백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산 백신 효능에 대해 불안했던 동포들도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백신을 맞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주위에서 백신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확진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부스터샷은 저는 꼭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에 이어 중고등학교의 개학과 등교를 앞두고 12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중국 백신에 대한 효능 논란으로 접종 속도를 내지 못했던 캄보디아가 부스트샷 도입으로 백신 1, 2차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델타 변이 확산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월드 손원혁입니다. 포르투갈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방역 제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해 일상 복귀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신 2차 접종률이 70%에 달하면 다음 달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 방침인데요. 델타 변이 확산 속에 섣부른 조치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남태호 리포터입니다. 포르투갈에서 리스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항구가 아름다운 포르투갈은 EU 백신 여권인 그린 패스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외국인도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보니 관광지엔 사람들로 붐빕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만 명을 넘었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달 초 야간 통근과 상점 영업시간 제한 등 대부분 방역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대신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동안 식당과 숙박시설 이용 시 내 외국인 모두 그린 패스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Some restrictions, but it's okay. You can go anywhere. Bem feliz em ver que toda a população está contribuindo com o crescimento da vacinação para poder eliminar de vez com essa questão do vírus. 포르투갈 2차 백신 접종률은 65% 안팎으로 유럽 주변 국가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젊은 층과 미성년자 감염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개학을 앞둔 12살에서 15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 인구의 70%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다음 달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풀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이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델타 변이 감염인 것으로 나타나 백신을 접종했어도 돌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염성 강한 델타 변이 유행 속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고령층이나 저연령층만 제대로 접종했다 된다면은 70%면 이제 마스크를 어느 정도 의무화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Se for para as pessoas se sentirem mais seguras, é melhor continuar a usar máscara, não é?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전반적인 방역 의식도 같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evantar a medida da máscara é chamada o comportamento que desencadeia muitos outros comportamentos de alto risco, porque as pessoas vão querer voltar a ter o mesmo comportamento que tinham antes do Covid-19.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주류가 된 포르투갈도 백신 접종률만 믿지 말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규지로 감염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포르토에서 YTN 월드 남태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봉쇄를 반복하고 있는 독일에선 작은 정원이라는 의미의 클라인가르텐이 인기입니다. 코로나 시대 외부와 접촉도 줄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 속 농장에서 가족과 여가도 즐길 수 있다 보니 분양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수진 PD가 전해드립니다. 70년대 파독광부로 독일에 오게 된 최원일 씨. 고된 노동에도 한국에서 먹던 채소를 기르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도록 주말 농장 격인 가르텐을 가꾼 지 40년이 다 돼갑니다. 은퇴 후엔 매일 와서 채소를 가꾸다 보니 활력도 생기고 수확하는 양도 적지 않아 주변의 인심까지 쓸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심게 되더라고요. 쑥갓, 상추, 깻잎, 또 고추, 토마토, 파, 오이, 또 갓, 마늘, 그렇지 뭐. 아마 우리 채소는 작업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남아서 논아주기도 하고. 퇴직 후 23년째 가르텐을 가꾸는 박덕규 씨도 이곳에선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바쁩니다. 가르텐을 돌보는 일이 80세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첫째 자유롭고 둘째 자연 속에서 나만이 공간을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좋고 그다음에 채소나 꽃을 기르는 게 너무나도 나한테 즐거워요. 작은 정원이라는 뜻의 클라인가르텐은 독일이 1차 대전 패전 이후 식량난에 빠지자 시민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땅을 보급하면서 시작된 농업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독일 전역에 100만 개가 넘는 클라인가르텐이 운영돼 5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 중입니다. 도시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400제곱미터에 연간 4,500유로, 우리 돈으로 5, 60만 원대 정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조건만 잘 지키면 무기한 임대도 가능합니다. 도심 속의 풍부한 녹지 공간인 클라인가르텐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ie wollten alle Gärten haben, weil ein Garten mit dem Zaun ist ja wie eine Wohnung, abgegrenzt. Und da konnten die das Wartelisten von über 3 Jahren schon, wo die Leute auf einen Garten warten.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그러지만 여기는 여행사는 아무도 와도 구애받지 않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코로나라는 거 신경 안 써도 살았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 속에서 가족의 안전한 휴식과 수학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작은 정원 클라인가르텐. 코로나 사태로 지친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YTN 5월 두수진입니다. 최근 추석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 소식이 전해졌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재미 이산가족 상봉 관련 법안이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는데요. 실제 북미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언제가 될지 모를 상봉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을 김길수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74살 임진희 할머니는 북에 계신 아버지의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한국 전쟁 때 헤어진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한 채 70년 가슴앓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6.25 사변 터지면서 4살 때 저희 아버님이 납북당하셨고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산가족 신청했을 때도 못 만났고요. 황해도 풍천이 고향인 81살 남편 역시 북에 있는 친척들이 그립습니다. 아버님 따라서 남한으로 내려왔죠. 네, 이북에는 해주의 고모님이 2분 계시고 작은아버지도 해주에 계신데 못 내려오셨습니다. 미국 국적 한인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로 어떤 식으로든 상봉이 시급한 상황. 지난달 말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미 국무부가 화상 상봉을 포함해 미주 한인과 북측 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엔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에서도 화상 상봉을 위해 한미 정부 간에서 협의하도록 명시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꼭 다시 만나요. 그동안 21차례 이루어진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에 재미 이산가족은 북미 간 관계 악화 등으로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북쪽에 계신 가족들을 다시 못 만나고 세상을 떠나셔서 참 가슴이 아파요.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북한 정부가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올 추석에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성사된다면 북미 화상상봉 문턱도 낮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 상봉을 또 화상으로 진행한다면 양쪽에서 이분들을 더 인볼브하는데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어땠었나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은 들었어요. 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셔가 재혼하셔서 뭐 누가 가족들이 떼면 정말 얼싸안고 춤이라도 추고 돌아가신 아버님 사진이라도 좀 다시 보고 싶고. 이번엔 화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을까? 고령의 재미 이산가족들은 70년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끝나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YTN 월드 김길수입니다.
늘 어른분들한테 이렇게 십시일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민들한테 무료 생필품 나눔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든데 우리 교민들 그 조그마한 그 적이라도 들어서 서로들 다 같이 그 화이팅하면서 이 코로나 좀 잘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